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인데요. 안 전 대표의 출마 의지가 굳어졌다면서 이르면 오늘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인용 보도이긴 합니다. 네. 이런 인용 보도는 보통 간을 보는 건데. 예. 현재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런 정치권 뉴스는 뭐 틀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많이 깔렸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현재 당 지지율이 4%란 말이죠. 예.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르면 이제 지지율은 본인의 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다음 중요한 정치 일정이 지방선거인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복귀 기반이 해체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공천권도 행사 못하고 할 경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5년은 너무 먼데 말이죠. 대선 지금 3개월 지났는데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게 본인한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 전 대표와 당권 도전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뭐 오늘 결론 나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 노원병이죠. 본인이 지었고. 예. 노원병 자리를 던졌었잖아요. 대선 출마하면서. 네,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지역이기도 하고. 내년에 재보궐 하는데 그 아무 실익도 없이 던졌단 말이죠. 사실은 대선 출마의 어떤 뭐랄까요. 결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실익도 없다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 자리는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지역구였다. 수도권에 없는 지역구죠. 사실은 몇 개. 다른 후보를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내면 3년 후에 총선할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내 자리니까 내놓으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여기 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었어요. 예. 김미경 교수의 노원병 출마설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연결해서 여의도가 워낙 카드라 통신이 많은 곳이긴 한데 둘 다 카드라하긴 해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면 이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둘 다 카드라야지 뭐 이렇게 급하게 나오겠냐 싶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뉴스가. 근데 이제 김미경 교수 출마하면은 말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부인이 출마한 케이스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변에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 나가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 대선에 유리하라고 던진 자리에 부인이 나온다는 게 제가 보기엔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다시 당권 도전한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께서 바로 이 직설 코너에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종쳤다라고 이제 딱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예. 근데 8월 27일 날 전당대회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그래요. 그분은 항상 뭐가 결단을 못 내려요. 뭐가 질질 끌다가 뭐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되겠어요. 상황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맨날 뭐 좌고 우면하면서. 아니 그거 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원외진과 그 지역 위원장들의 어떤 충원으로 서명까지 받아서 출마해 주십시오면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면 그냥 받아 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도 한두 번 봤으니까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서가본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고민스럽죠. 그래요. 근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고민에 일단이라도 준비를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공석에. 사과하러 나왔지만은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했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라도 했으면 지금 정 의원님처럼 이런 말씀 안 드렸을 거라 생각을 드는데 네. 어쨌든 고민은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는 출마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거의 단언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박 대표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신뢰를 옛날 같이 안 타는 거예요. 또 지방선거에 또 이 전남도지사를 나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누가? 박지원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천정배 대표와 은근히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저런 호남에서의 정치적 구도 판을 짜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좀 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모색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금 계속 이것들 왔다 갔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역학구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고민이 그래서 또 더 많겠죠. 그 서가번 전 의원은 지역구가 전남 순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 도지사로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 호남 지지도가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한 60% 나오는데 그건 뭐 결과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대략 난감한 질문을 그런 정도원 전 의원께서 질문이네요. 한마디로 받아주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도원 전 의원께 이건 그 시나리오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다시 대표가 됐다고 쳐요. 그래도 종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된다 한들 국민의당은 뭐 전혀 뭐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지금 천정배 두 분의 정치 노선은 진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아직까지 다른 분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뭐 현재는 없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한다는 얘기를 오후에 듣고 있습니다. 출마 만약에 출마한다는 시나리오로 놓고 본다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출마 자체가 의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개인의 결단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당원과 국민의 몫이겠죠. 이제 한 가지 당이 절대 위기인데 과연 그 출마하시는 것이 당의 단합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것인가 하는 점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실화냐?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안철수 씨가 지금 방송을 오늘까지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뭐 초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정답이 하나 나왔어. 안철수가 대선 패배와 대선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둔할 것이라는 세간의 모든 예상을 깨고 이 사람이 정계에 다시 그렇게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인들 인터뷰하는 것처럼 박주선 위원장이 정말 명답을 해준 거예요.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으면 왜 물어보고 다니겠냐.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누가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나가는 걸 부탁해 이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지 나갈 생각 없으면 아예 안 물어보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잠겨 있겠죠. 여전히 간보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안철수는 나갈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안철수한테 명분 주려고 뭐 직구당 위원장들 한 50%가 모여가지고 안철수 출마를 촉구하는 회견 같은 것도 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최민희 의원의 분석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오늘 나간 방송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도부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안철수의 출마를 반대하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안철수 씨.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 당대표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오신다네 이게 당이라는 것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격렬한 논쟁이 되면서 파벌 싸움이 되고 실제로 저는 안철수의 이 출마가 또 다른 분당의 씨앗이 될 거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선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 출마하겠다고 하는 뭐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이런 사람들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김한길은 뭐라 그랬냐면은 출마를 하면 안철수가 홍준표처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측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안철수가 출마를 하면 국민의당은 이제 두동강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냐는 말.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갈라질 때 갈라지고 나니까 지금 국민의당 욕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새누리당만큼 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가 정말
양심도 뭐 이성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네 하는 이게 오가고 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국민의당 내에 권력 암투는 시작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이미지 있잖아요. 예. 새정치. 우리가 혹했었잖아. 솔직히 한 예, 번이라도 예, 다. 예. 정말 세련돼 보이고. 예.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구태도 그때 이런 구태가 없는 구기득권 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남은 자산이라도 자기가 챙기려고 하면은 반성하는 모습 처절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타이밍을 몰라서 이래. 문재인 정권도 분명히 조금 시들해진 시기가 올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에 의해서. 그래서 막 문재인 정권이 위기다 싶을 때쯤 그때쯤 새정치 비슷한 이미지가 남아있다고 하면 자기가 등판할 시기가 되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그럼 안철수 요즘에 뭐 할까 궁금하기도 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불려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저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요. 그냥 또라이 이 느낌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싫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만약에 안철수 씨가 자기 속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복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처럼 똑같은 거죠. 그 오늘 그 트위터에 그 올라온 사진 하나가 안철수 정계 은퇴 반대 서명하는 곳에 안철수가 찾아왔대요. 이건 지난 7월 12일에 증거 조작 사건으로 사과 기자회견했을 때 당분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이 말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고작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대통령이라는 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짜증이 나요. 특히나 이현주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면 자기는 당대표 그 출마 의사 접겠다고. 왜? 자기는 안철수와 노선이 같기 때문에 안철수를 도와야 한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의 노선이 뭐냐고 도대체. 대선 때 그러잖아. 나는 또 안철수에게 정치 생명을 걸었다. 만약에 안철수가 안 나오면 출마하면 이현주는 안철수 아바타인 거지.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인간 군집 자체를 보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그래요.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아우 우리 언니.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할수록 걔네들이 좀 위대해 보이는 거지.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는 분한 거예요. 나보다 못난 놈이 이겼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렇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냥 분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가 못났는데? 하루 떠는 거예요? 예, 예. 뭐가 못났는데? 뭐 학벌도 안 되죠. 돈도 자기가 많지. 그 박사도 아니지. 그렇지. 돈도 자기보다 없지. 정치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닌데? 예. 머리카락도 자기가 더 많은데. 어쨌거나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하니까는 어쨌거나 자기 존재감을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자체를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겠죠. 실제로 이제 방송 나가는 오늘이 안철수가 전당대회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하고 다니는 분위기로만 보면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예. 그것을 꺾기에는 아마 안철수 스타일이 약간 말한 이상한 건조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약간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뭔가 안티가 많을수록 막 오기로 하면 더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쨌거나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최근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 아닌가? 저요? 트윗 한번 봅시다. 치코님의 트윗입니다. 김한길 측 안철수 출마에 홍준표처럼 보일 것. 안철수 측 홍준표도 당대표 하는데 못할 게 뭔가. 코미디다 코미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공방이 오가면서 당이 점점점 금이 가는 거죠 이제. 아 웃기네요. 여기 받아치는 것도 좀 실력이 좀 있긴 있네요. 홍준표도 당대표 하는데 못할 게 뭔가. 여행님이 짧게 남겨주셨는데 안철수는 쓸데없이 의원직은 사퇴하고 조급해서 디비 쪄오는 게 참 우습게 보이는데 왜 사퇴했을까요? 그러게 이럴 거면은 그냥 하지 왜 사퇴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대로 간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수를 안 하는구나. 안철수. 그러니까 사퇴할 것처럼 보였는데 철수 안 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나 안철수야. 제프리님의 트윗입니다. 안철수? 이렇게 써놓네요.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 대장 부인의 갑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질하면 또 안철수 부인 김미경 갑질 아니겠어요? 갑질의 여왕이었죠. 스카이캔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안철수가 당대표 하려는 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노원병에 자기 마누라 내보내서 국회의원 시키고 2020년 그 지역구 그대로 자기가 가져오려고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 거냐. 그러다 대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정도의 뻔뻔함이면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나오지 말한 법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맹영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맹영규가 성파에서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고 의원직을 사퇴를 해요. 네. 결국에는 후보가 못 됐죠. 그리고 되돌아와서 다시 그 선거에 나갑니다. 그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아 그럼 노원병이 안철수가 나와요? 저하고 최민희 의원하고의 대화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벌써 안철수가 전당대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나올 거야. 이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상식적인 거. 근데 나는 방송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 난 속마음과 약간 좀 달랐어요. 근데 최민희 의원한테는 그게 네 그렇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 예. 우리가 상식 밖으로 저 사람들이 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어 나갈 때도 뭐 그게 상식이었습니까? 그것처럼 비상식적인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몇 시간 후에 안철수 전당대회에 출마할 듯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고. 비상식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지. 항상 제가 그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문재인이 들어갔다면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한번 2013년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죠. 12년 대선 후에 다 사퇴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지금 제보 저 사건부터 포함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였다고 하면 일단 사실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안철수가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어.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로 복귀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언론들이 어마무시하게 때려댔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피해의식 느낄만 해. 이상하게 안철수에 관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철수 지금 현재 안철수라는 키워드 자리에 문재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었으면 거의 도덕적으로까지 몰아붙였겠죠. 어떤 염치 없고 뭐 개념 없고 뭐 국민에 대한 뭐 신뢰를 저버렸고 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도덕성을 평가하는 악랄한 표현들이 다 동원됐겠죠. 근데 정계훈 때 반대 세명이라고 거기 찾아갔다면서요. 네. 예. 거기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고. 특별히 가는 이유가 안 돼. 예. 그 사람은요. 그거 안 가면은 혹시 내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그 당사자도 징계하고 가자고 주변에서 제안을 했던 그 보좌 실무진들의 사고방식도 궁금하네요. 그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안철수 자신이 검색해서 알아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성격상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지 자기가 뭐 하자고 제안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평소 업무 스타일에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제안한 사람의 그 사고방식도 궁금하고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 가보자 하고 간 사람 간철수도 궁금하네요. 아 간철수. 네, 거기 간철수. 아 간철수. 네. 그런 것도 되네. 아이고 정말. 저는 진짜 분노한 건 안철수가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과하고 바로 다음 날 문준영 씨 의혹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멘탈에 정말 질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를 나와야 된다고 하는 쪽이나 안철수를 반대하는 쪽이나 하는 결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결국은 이제 권력투쟁에 들어간 건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 자체는 안중에도 없는 상태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당인데 국민이 빠진다. 국민 없는 국민의 당.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인데요. 안 전 대표의 출마 의지가 굳어졌다면서 이르면 오늘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인용 보도이긴 합니다. 네. 이런 인용 보도는 보통 간을 보는 건데. 예. 현재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런 정치권 뉴스는 뭐 틀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많이 깔렸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현재 당 지지율이 4%대란 말이죠. 예,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르면 이제 지지율은 본인의 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다음 중요한 정치 일정이 지방선거인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복귀 기반이 해체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공천권도 행사 못하고 할 경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5년은 너무 먼데 말이죠. 대선 지금 3개월 지났는데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게 본인한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 전 대표와 여기까지 왔네요. 뉴스가. 근데 이제 김민경 교수 출마하면은 말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부인이 출마한 케이스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변에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 나가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 대선에 유리하라고 던진 자리에 부인이 나온다는 게 제가 보기엔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다시 당권 도전한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께서 바로 이 직설 코너에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종쳤다라고 이제 딱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예. 근데 8월 27일 날 전당대회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그래요. 그분은 항상 뭐가 결단을 못 내려요. 뭐가 질질 끌다가 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되겠어요. 상황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맨날 뭐 자고 우면하면서. 아니 그거 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원외진과 그 지역 위원장들의 어떤 충원으로 서명까지 받아서 출마해 주십시오면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면 그냥 받아 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도 한두 번 봤으니까 이제 정말 진절. 당권 도전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뭐 오늘 결론 나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 노원병이죠. 본인이 지었고 예. 노원병 자리를 던졌었잖아요. 대선 출마하면서. 네,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지역이기도 하고. 내년에 재보궐 하는데 아무 실익도 없이 던졌단 말이죠. 사실은 대선 출마의 어떤 뭐랄까요 결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실익도 없다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 자리는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지역구였다. 수도권에 없는 지역구죠. 사실은 몇 개. 다른 후보를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내면 3년 후에 총선할 때 안철수 전 대표 다시 내 자리니까 내놓으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여기 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었어요. 예. 김미경 교수의 노원병 출마설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연결해서 여의도가 워낙 카드라 통신이 많은 곳이긴 한데 둘 다 카드라하긴 해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면 이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둘 다 카드라야지 뭐 이렇게 급하게 나오겠냐 싶었는데 머리가 납니다. 서가분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고민스럽죠. 그래요. 근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고민에 일단이라도 준비를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공석에. 사과하러 나왔지만은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했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라도 했으면 지금 정 의원님처럼 이런 말씀 안 드렸을 거라 생각을 드는데 네. 어쨌든 고민은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는 출마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거의 단언을 했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박 대표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신뢰를 옛날 같이 안 타는 거예요. 또 지방선거에 또 이 전남도지사를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누가?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천정배 대표와 은근히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저런 호남에서의 정치적 구도 판을 짜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좀 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모색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금 계속 이것 왔다 갔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역학구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고민이 그래서 또 더 많겠죠. 그 서가번 전 의원은 지역구가 전남 순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 도지사로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 호남 지지도가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한 60% 나오는데 그럼 뭐 결과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대략 난감 질문을 그런 정도원 전 의원께서 질문이네요. 한마디로 받아주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도원 전 의원께 이건 그 시나리오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다시 대표가 됐다고 쳐요. 그래도 종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된다 한들 국민의당은 뭐 전혀 뭐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지금 천정배 두 분의 정치 노선은 진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아직까지 다른 분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뭐 현재는 없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한다는 얘기를 오후에 듣고 있습니다. 출마 어떻게 만약에